그날 저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연세 많은 분이 매일 큰 돈을 쓰고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부산 남포동 정육점. 저는 박상호입니다. 신고자는 바로 접니다. 할머니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78세, 허름한 점퍼 차림, 구부정한 허리, 매일 오후 2시 어김없이 문을 여는 그분. 한우 등심 30kg만 주세요. 그 한마디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하루 250만 원이 넘는 돈, 매일같이, 그것도 새 돈으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폐지를 주워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현금 꾸러미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밝혀진 날,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열했습니다. 78세 오정아 할머니, 매일 정확히 2시에 나타났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해진 점퍼, 낡은 리어카, 등심 30kg 주세요. 그 말에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0kg, 250만 원. 할머니는 갈색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5만 원권 새 돈이 빽빽했습니다. 이거 어디 쓰시려고요? 먹을 데가 있어요.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리어카에 고기를 싣고 사라졌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주문, 같은 금액.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CCTV를 돌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돈을 세는 손놀림은 한치 오차가 없었습니다. 새 돈만 골라서 내밀었습니다. 동전 하나 없이 딱 250만 원.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정확했습니다. 세 번째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따라가 본다. 할머니의 뒷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단단해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횟집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상호 씨, 그 할머니 말인데 저한테도 매일 광어 20kg씩 사가요. 한 번에 200만 원어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요? 네. 요즘 이상해요. 반찬 가게 사장님도 그러던데 할머니가 매일 50만 원어치씩 사간대요. 시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쯤 과일 가게 주인도 찾아왔습니다. 상호 씨, 저도요. 사과 10상자씩 팔아요. 그분한테요. 80만 원어치예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정육점 250만 원, 횟집 200만 원, 반찬 가게 50만 원, 과일 가게 80만 원, 하루에만 580만 원, 한 달이면 1억 7천만 원. 폐지 줍던 할머니가 도대체 어디서 그 돈이? 오후 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리어카를 끌고 등심 30kg 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요. 이거 정말 드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눠줘야 돼요. 누구한테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고기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가 가게를 나섰습니다. 저는 재빨리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아르바이트생에게 말하고 우산을 챙겼습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습니다. 리어카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할머니의 허리는 더 구부정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우산이라도. 하지만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신고를 하려던 참이었으니까요. 리어카는 시장을 벗어났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담벼락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허름한 단층집.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담 뒤에 숨었습니다. 할머니가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마당에는 업소용 냉장고가 2대. 할머니는 고기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냉장고엔 고기만 가득했습니다. 어제 것도 그제 것도 없었습니다. 매일 비워지고 다시 채워지는 공간.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할머니는 마당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SUV 한 대가 골목 끝에 멈췄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 2명. 차에서 내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고기를 모두 실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기를 싣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야. 뭔가 조직적인 거야. 할머니는 여전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가며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78세 할머니가 매일 수백만 원을 씁니다. 폐지 줍던 분인데 갑자기요. 수상한 남자들이 물건을 가져갑니다. 담당 순경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혹시 할머니가 다치는 건 아닐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출소 순경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박상호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신고하신 건으로요. 순경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오정아 씨 맞죠? 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셨는데요. 순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3개월간 현금 거래 6천만 원 이상 확인됐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6천만 원. 그것도 현금으로.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뭔 일이에요? 경찰이 왜 왔어요? 순경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오정아 씨에 대한 조사 중입니다. 혹시 이상한 점 보신 분 계십니까? 횟집 사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매일 광어 20kg 사가요.
반찬 가게 사장도 나섰습니다. 저도요. 반찬 50만 원어치요. 과일 가게 주인도 증언했습니다. 사과 10상자씩이요. 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증언 기록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2시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3달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왔는데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가 신고한 걸 알았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3시가 지났습니다. 4시가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할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집에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주소를 몰라서요. 순경이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주소 확인되면 연락드리죠. 1시간 후 순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소 확인했습니다. 달동네 판잣집이네요.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함께 나섰습니다. 횟집 사장, 반찬 가게 사장, 과일 가게 주인, 모두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겠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겠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달동네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계단이 가파랐습니다.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순경이 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오정아 씨,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경이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그 안엔 쓰러진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마루 바닥에 의식이 없었습니다. 119 불러요. 횟집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숨은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저도 함께 탔습니다. 순경과 상인들도 뒤따랐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버티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탈진 상태입니다. 영양실조도 심각하고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식사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할머니에 대해 순경이 말했습니다. 일단 집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저희는 다시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라곤 낡은 이불 하나, 작은 밥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밥솥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반찬 가게 사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경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통장 한 권이 나왔습니다. 순경이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잔액 32억 원.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폐지 줍던 분 통장에 32억이라니? 횟집 사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순경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보이스피싱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범죄 조직 돈 세탁이거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2억?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순경이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공책. 순경이 펼쳐보았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 대신 나눈다. 다음 페이지. 보육원 고기 10kg, 노인복지센터 반찬 30만 원, 쉼터 광어 5kg, 요양원 과일 10상자. 모든 페이지가 기부 내역이었습니다. 순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할머니가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공책 마지막 페이지엔 할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먹고 싶어 하던 소고기, 민수가 좋아하던 광어, 민수가 사주고 싶어 하던 과일, 다 나눠주고 싶다. 민수 대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다른 상인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경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병상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았습니다. 고깃집 사장님, 네 할머니, 미안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 돈 복권이에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권이요? 네. 3년 전 민수 생일날 샀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 생년월일 숫자로요. 그게 1등이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세금 떼고 남은 돈 32억. 전부 민수 이름으로 나누고 있어요. 민수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3년 전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효자였어요. 28살. 건설 현장에서 일했죠.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월급날. 민수가 그랬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 한우 등심 사갈게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할머니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작업 중에 철골이 무너졌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요.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전 폐지를 주었어요. 민수 산재 처리도 안 되고 장례비도 제가 다 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아프게 됐죠. 병원비도 없었어요. 그냥 참고 살았어요. 3년이 지났어요. 민수 생일날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 가다가 로또 가게 봤어요. 그냥 한 장 샀어요. 민수 생일 숫자로요. 별 기대 안 했어요. 근데 그게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등이더라고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계속 확인했어요.
당첨됐어요. 진짜로 32억. 할머니는 숫자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전 그 돈이 무서웠어요. 이게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눠주신 거군요. 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못 먹은 고기, 민수가 못 먹은 음식들, 다른 사람들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보육원 아이들, 노숙인 쉼터, 요양원 어르신들, 모두에게 나눠주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민수가 바라던 거예요. 순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그 남자들은요? 검은 차 타고 온 사람들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복지센터 직원들이에요. 매일 음식 가져가요. 나눠주려고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아들의 이름으로 세상에 선물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울먹였습니다. 왜 당신은 아무것도 안 드세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민수만 배부르면 돼요. 그 말에 모두가 울었습니다. 횟집 사장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반찬가게 사장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과일가게 주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닙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병원을 나와. 우리는 회의를 했습니다. 순경도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야 합니다. 횟집 사장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분 혼자 두면 안 돼요. 반찬가게 사장도 동의했습니다. 냉장고를 시장에 설치합시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누구나 넣을 수 있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냉장고요. 할머니가 일일이 배달 안 하셔도 되게요. 좋은 생각입니다. 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구청에 얘기해 볼게요. 다음 날부터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인회에서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기증했습니다. 업소용 대형 냉장고 2대. 횟집 사장은 전기공사를 맡았습니다. 반찬가게 사장은 관리를 맡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의 나눔 냉장고가 세워졌습니다. 시장 입구, 모두가 볼 수 있는 곳, 냉장고 위엔 현판이 걸렸습니다. 나눔은 사랑이 남긴 온기입니다. 개소식 날,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됐지만 아직 걷기는 힘들었습니다. 할머니, 보세요. 저는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민수의 이름입니다. 저는 현판을 가리켰습니다. 민수의 나눔 냉장고. 이제 민수가 영원히 나눌 거예요.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상인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눔 냉장고래요. 누구나 넣고 가져갈 수 있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냉장고는 가득 찼습니다. 고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야채도 과일도 반찬도 모두가 조금씩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는 분들,
아이 키우는 젊은 엄마들,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 모두가 감사히 가져갔습니다. 냉장고 옆엔 노트가 놓였습니다. 감사 노트였습니다. 사람들은 한 줄씩 적어갔습니다. 덕분에 아이가 고기 먹었어요.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님, 할머니는 매일 시장에 나왔습니다. 냉장고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서 오세요. 필요한 거 가져가세요. 할머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냉장고는 시장의 명물이 됐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민수의 나눔 냉장고. 전국이 감동했습니다. 기부도 이어졌습니다. 익명의 후원자들, 민수를 위해라며 돈을 보냈습니다. 기업들도 동참했습니다. 식자재를 기증했습니다. 냉장고는 항상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민수가 기뻐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민수를 기억해 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영원합니다. 할머니, 민수는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냉장고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아들을 쓰다듬듯이, 민수야, 엄마가 잘하고 있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시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졌습니다. 걸음은 더 느려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할머니, 저는 소리쳤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아닙니다. 친구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환자분이 암입니다. 폐암 말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폐암이요? 네. 이미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3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겁니다. 치료받지 않으셨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민수가 세상을 떠난 때, 할머니는 그때부터 아팠던 겁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이라도 치료하면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길어야 몇 개월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32억이 있었는데 왜 치료하지 않았을까? 왜 자신은 돌보지 않았을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깨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왜 치료 안 받으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요. 할머니, 저는 소리쳤습니다. 32억이나 있잖아요.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 돈이에요. 민수가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나누라고 준 거예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민수는 할머니가 건강하길 바랐을 거예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는 항상 말했어요. 엄마, 우리 나중에 잘 살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민수의 꿈이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난해서 못 잃었죠. 그런데 하늘이 기회를 준 거예요. 32억이라는 기회를요. 그걸 제가 쓰면 안 되죠.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전 행복했어요. 민수 대신 나눌 수 있어서요. 다음 날, 할머니는 퇴원을 고집했습니다. 병원은 싫어요. 시장에 가고 싶어요. 의사는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집이 셌습니다. 집으로 모셨습니다. 달동네 판잣집. 이젠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이 교대로 돌봤습니다. 저도 매일 찾아갔습니다. 밥을 해드렸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걷지 못하게 됐습니다. 말도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네 할머니, 통장 있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거 다 써주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눔 냉장고예요. 민수 이름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제 장례도 조촐하게 해주세요. 돈 쓰지 말고요. 민수 곁에 묻어주세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할머니.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수 곁으로 간 것입니다. 장례는 조촐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순경도 왔습니다. 복지센터 직원들도 왔습니다. 보육원 아이들도 왔습니다. 노숙인 쉼터 사람들도 왔습니다. 모두가 할머니를 기억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할머니가 천사였어요. 민수님도 천사예요. 할머니는 민수 곁에 묻혔습니다. 작은 공동묘지, 나란히 누운 두 비석, 사랑하는 아들 민수, 사랑하는 어머니 정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민수님, 편히 쉬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저는 할머니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통장의 돈, 남은 28억, 모두 민수재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재단은 할머니의 뜻을 이었습니다. 나눔 냉장고를 운영했습니다. 보육원을 후원했습니다. 노숙인 쉼터를 도왔습니다. 요양원에 물품을 보냈습니다. 시장의 나눔 냉장고는 계속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넣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가져가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는 항상 가득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나누면 비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였습니다. 민수와 할머니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눔의 시장으로 불렸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챙겼습니다. 냉장고는 상징이 됐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장사만 생각했습니다. 돈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나눔을 생각했습니다. 이웃을 생각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는 무료 급식을 했습니다. 가게 앞에 테이블을 놓고 고기를 구워 나눴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짜였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왔습니다. 민수의 수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동참했습니다. 횟집은 생선을 내놨습니다. 반찬 가게는 반찬을 줬습니다. 과일 가게는 과일을 나눴습니다. 시장은 축제가 됐습니다. 매주 수요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웃었습니다. 민수와 할머니의 이름으로 방송국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변화가 대단하네요. PD가 말했습니다. 1년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비밀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냉장고를 비췄습니다. 현판에 적힌 글귀. 나눔은 사랑이 남긴 온기입니다. PD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누구죠?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와 민수의 이야기를. 방송이 나갔습니다. 전국이 또 한 번 울었습니다. 민수의 나눔 냉장고 이야기.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나눔 냉장고가 생겼습니다. 민수의 냉장고라는 이름으로 부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모든 도시에 생겼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전국에 500개가 넘는 나눔 냉장고가 세워졌습니다. 모두 민수의 이름을 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뿌린 씨앗이 전국으로 퍼진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냉장고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인사합니다. 민수님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러면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바람. 마치 민수와 할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냉장고 앞에 왔습니다. 10살쯤 돼 보였습니다. 손에 김밥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소녀가 말했습니다. 이거 넣어도 돼요? 물론이지. 저는 웃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니? 제가 만들었어요. 소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배웠어요. 어려운 사람 주라고요. 소녀는 김밥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민수 오빠가 누구예요? 저는 무릎을 꿇고 소녀와 눈을 맞췄습니다. 민수는 말이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했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했어. 지금은 어디 있어요? 소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위에 있어. 엄마랑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민수 오빠처럼 살고 싶어요. 나눔하는 사람. 저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이미 하고 있어. 김밥을 나눴잖아. 소녀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뛰어갔습니다. 저는 소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민수와 할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구나. 한 사람에서 시작된 나눔이 수많은 사람에게 퍼지고 있구나.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기, 야채, 과일, 반찬, 모두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죄송한데요. 감자 좀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가져가세요. 할머니는 감자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님한테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할머니가 떠났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수님 들으셨죠? 할머니, 감사하대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와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명소가 됐습니다. 민수의 시장이라 불렸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냉장고를 보기 위해서, 나눔을 배우기 위해서 구청에서 상을 줬습니다. 모범 시장상.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상은 민수에게 주세요. 그리고 할머니에게요. 저흰 그저 이어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상은 냉장고 옆에 세워졌습니다. 민수와 정화 할머니에게 나눔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내렸습니다. 시장은 하얗게 덮였습니다. 저는 냉장고 앞을 쓸었습니다. 눈을 치웠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사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민수의 친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의 친구요? 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공사장에서 일했어요. 민수가 사고 났을 때 바로 옆에 있었어요. 남자는 흐느꼈습니다. 제가 먼저 피했어야 했는데 민수가 저를 밀었어요. 그리고 민수가 대신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수는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동안 죄책감에 살았어요. 그런데 뉴스를 봤어요. 민수의 냉장고 이야기를요. 민수가 아직도 사람들을 돕고 있더라고요. 남자는 울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민수한테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저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누세요. 민수처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남자는 매주 시장에 왔습니다. 봉사를 했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무료 급식을 도왔습니다. 민수의 이름으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민수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냉장고 앞에 섭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구나. 나눔은 멈추지 않는구나. 민수와 할머니는 영원하구나. 해가 집니다. 시장에 노을이 집니다. 붉은 노을. 저는 냉장고를 닫습니다. 내일 다시 열릴 것입니다. 내일도 누군가 넣을 것입니다. 내일도 누군가 가져갈 것입니다. 그게 민수와 할머니가 남긴 선물입니다. 끝없는 나눔의 순환, 사랑의 온기. 저는 집으로 갑니다. 뒤돌아봅니다. 냉장고가 보입니다. 현판이 보입니다. 나눔은 사랑이 남긴 온기입니다. 저는 웃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민수님 할머니, 오늘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바람. 겨울인데도 따뜻합니다. 그게 민수와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영원히 따뜻한, 우리를 감싸는 사랑의 온기.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할머니가 매일 소고기를 샀던 이유, 그리고 밝혀진 32억의 진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이 사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연 한다발이었습니다.